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옥군입니다. 10월 13일 오후 4시 52분이네요. 김건희 특검에서 사람을 하나 죽였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뭐 지금 나오는 얘기가 검사로 구성된 팀도 아니고 경찰들끼리 구성된 팀에서 그러다가 수사하다가 유서를 남기고 그 공무원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지금 이재명 정권은 그러니까 이 뭐 사방에서 일이 터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선자가 갖고 있는 그 태생적 한계. 근데 이재명 당선자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정당성 문제죠. 일단 뭐 대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자격임에도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는 참 수행한다는 말이 참 이렇게 안 어울리는 대통령은 처음이에요. 정말 기적적이죠. 대통령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나요? 또 뭐 캄보디아에서는 지금 한국인들이 많이 납치돼-가지고 지금 뭐 실종되고 있고 살인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해당해가지고. 뭐 그런 그 참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처리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참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차이를 생각해 보게 돼요.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제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됐던 분들이 두 분이 계시죠.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일단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일단 군부 쿠데타에 의한 대통령 정권 탈취다 뭐 이런 이제 그 정당성의 논란을 가지고 계신 대통령분 둘인데, 근데 말이죠, 이 이재명 당선자는 일단 정당성 면에서도 이 두 분과 비교가 안 돼요. 뭐 실제 그냥 정말 멀쩡하게 있던 대통령을 묘한 방법으로, 내란적인 방법으로 몰아내고 탄핵하고, 그런 이제 멀쩡한 대통령을 몰아내고 자기가 대통령을 한 케이스니까요. 적어도 뭐 전두환 대통령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뭐 이런 여기에서도 이제 비교가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권은 그 정당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걸린 게 제가 늘 말씀드린 것만 세 가지입니다. 일단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멀쩡한 대통령을 몰아냈죠. 말도 안 되는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그거 자체가 정당성이 한 가지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일단 법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까먹었네요. 잠깐 얘기를 하다가.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박정희 대통령은 말이죠, 이제 정당성의 문제가 있으셨던 대통령이지만, 참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그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현실적이지 않을 정도로 대통령직 수행을 정말 잘하셨던 분이죠. 거의 신급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지금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자료들을 보면, 저도 뭐 아주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TV로, 흑백 TV로 뉴스 시간에 많이 보고 했죠. 제 또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선자하고 비교가 되는 게, 정당성이 없기로도
이재명 당선자는 절대 박정희 대통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당성이 없다는 건데, 그거를 훨씬 능가하는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정당성 면에서도 비교가 안 돼요. 이재명 당선자는 제가 봤을 적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여태까지 드렸던 말씀이고, 그러면 그 뒤에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어떠냐는 거죠. 예, 전두환 대통령 대통령직 수행은 굉장히 잘하셨던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재명 이재명 이분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예, 대통령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놀라워요. 대통령직을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연예인처럼 수행하고 계세요. 예,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놀랍죠. 그런데도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정말 이분은 대단하신 게, 제가 지금 알고 보니까 한 10개월 넘게 정치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는 몰랐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서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도 그런 분을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서 탄핵을 시켜버렸어요. 그 이재명 정권이, 민주당 쪽이. 그러더니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더니 자기는 대통령직을 정말 아예 아무것도 안 해요. 예, 뭐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우리 자국민들이 죽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하죠. 신기한 건 그럼에도 대통령입니다. 지금 인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저는 물론 인정 안 하지만 공식적으로 대통령 자리에 있어요. 정말 놀라운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말 하늘이 내린 분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시는지. 예, 정말 말도 안 되게 3가지 이상의 그 정당성을 훼손하는 그런 조건을 가진 채로 당선이 되셨고, 거기에 당선이 되신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대통령직을 전혀 수행하지 않으면서 그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고, 이런 놀라운 분이 또 앞으로 절대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는 뭐 이런 분은, 이런 신급 능력을 가지신 분은 아마 앞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전혀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으시면서도 대통령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대단한 능력자 아닙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능력이 없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시면서도 대통령직에서 쫓겨나셨어요. 지금 현재. 참 대통령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없으셨죠? 이재명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당선되지도 않을 사람이 부정선거로 해서 당선이 되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어야죠.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 능력이 없으셨어요. 이재명 당선자 보세요. 너무 능력이 정말 출중해가지고 이건 앞으로 다시 전무후무할 겁니다. 정말. 그런 당선되지도 않을 선거에서 이기는 이런 진짜 경이로운 능력을 보여주셨죠. 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 나온 그거를 무시하고 출마해서 당선되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을 또 보여주셨죠. 거기다가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는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능력이 있으셔야 되셨는데 너무 능력이 없으셨어요. 정말 대통령직을 정말 잘 하셨는데, 정말 외교 무대에서 정말 저는 나중에 알았죠. 그렇게까지 잘 하셨는데, 네, 막 진짜 그 미국 의회에서 기립박수를 받고 영어로 연설을 하면서, 네, 어떤 분은 정말 그 상대국 수장한테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조크, 통역사를 보고서 대통령이냐고 이렇게 악수하는 그런 그런 모욕을 겪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대통령에 저렇게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는 저 능력이 있으셨어야 돼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예, 정말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이 이재명 대통령이 맨날 하셨던 말씀, 그 얘기가 뭐 자기가 억울하게 수사를 받았다. 예, 근데 그게 말입니다. 이제 이거 좀 이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예,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검사들 중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은 완벽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어느 단체건 간에 그 내부에는 나쁜 사람들이 껴 있어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근데 대다수가 선량한 사람들이면 이제 그게 이제 그래도 건전한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현실을. 만약에 우리가 이상향에 살고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선량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아주 먼 훗날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인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갈 테니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그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얘기인데 어느 조직에나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조직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업을 봅시다. 기업가들 중에도요. 질이 안 좋은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기업가들은 참 선량한 사람들인데 소수의 사람들은 질이 나쁜 기업가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좌파 쪽에서는 늘 그 질이 안 좋은 일부 소수의 기업가들이 전체 기업가들인 양 선전을 하죠. 자기들 노동자들의 돈을 착취한다 이런 식이죠. 네, 그거에 많이 속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거를 우리 이 국민들이 이제 알아가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이 알기만 하면 알아야 될 걸 알기만 하면 저들은 더 이상 우리 국민 위에 기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기생합니까? 모르니까 기생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리던 조직 중에 이제 검사 조직이 검사들 중에서도 그 질이 안 좋은 검사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이제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도 한번 검찰에 불려갔다가 아주 모욕적인 그 대우를 받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겠죠. 근데 이제 저쪽 좌파들은 그걸 물고 늘어지죠. 저 검사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 다 그렇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없애야 된다. 이게 저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다 나쁘다는 거예요. 네. 불평등하다는 거죠. 자기들만 배부르게 먹고 산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살아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런 측면은 존재하지만 사람이니까 100% 다 뭐 천사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그 사람 나름대로의 단점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을 봅시다. 이병철 회장 그 뒤로 이건희 지금 이재용으로 내려오는 이 사람들이 과연 악덕한 기업가냐?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물론 시간이 짧지만 그게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얘기가 깊이 들어갑니다. KSJ님이 아주 깊은 그 수준의 그 댓글을 남겨주시는 바람에 그런지 좀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죠. 기업가들이 그러면 그렇게 다 나쁘냐? 그래서 저는 사고 실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제가 세상 물정을 좀 알겠다 싶으니까 제가 몇 가지 사고 실험을 해봅니다. 제가 20살이었으면 사고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현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떤지 모르니까 제가 근데 살아봤으니까 이제 60년 가까이 살아봤으니까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 머리 좋은 웃구는 사고 실험이 결국은 시뮬레이션이겠죠. 사고 실험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보느냐?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나라를 놓고 우리나라 전체의 재산 이런 것들을 사고 실험이니까 한 군데 모아서 자, 우리나라 국민의 숫자가 5천만이라고 하고 5천만 개개인에게 그 전체 부를
뭐 그게 토지고 뭐고 간에 전체 부를 똑같은 액수만큼 다 나눠서 분배했다고 칩시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고 실험입니다. 그렇게 분배했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삼성 이재용 뭐 이분은 뭐 한 뭐 몇조 원 갖고 있어도 이제 그거 다 모아가지고 다 나누면 5천만이 뭐 두 당, 그러니까 한 사람당 뭐 몇 억은 되겠죠. 그래도 우리나라 부가. 네, 그런 식으로 다 나눴다고 칩시다. 1, 2억은 되겠죠. 최소한. 제가 이제 그런 계산은 무식하니까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본 결과 그 사고 실험의 결과가 그렇게 나눠주고 나서 일주일이면 말이죠. 다시 엄청나게 불균등해질 거라는 거죠.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이면 전부, 예를 들어서 전부 2억씩 주머니, 전부 두 당 2억씩 다 갖고 있다고 칩시다. 일주일이면 그 중에 전 인구 5천만 중에 한 500만 명 정도는 전부 거지 상태가 될 겁니다. 전부 도박장에 가서 다 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균일하게 나눠졌다 한들 네. 세상은 공평해질 수 없다는 거죠. 네.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기업가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가들 중에서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질이 안 좋은 사람들. 진짜 착취해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편법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면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서 처벌을 해야겠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은 처벌받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더 발전하면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게끔 만드는 게 목표겠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이 그래도 건전한 기업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타고난 성향이 그런 식으로 돈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건데 뭐 기업도 움직이고 이러면서 아무튼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고 만약에 도박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수조 원이 주머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근데 쓸데없는 곳으로 다 없어지죠. 그 돈이. 그렇지만 이제 이 기업가들 같은 이런 사람들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움직여서 기업을 일으키고 회사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사고 실험을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실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실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고 실험이니까 시뮬레이션 해보고 전체 부를 전부 우리 5천만 국민에게 다 균등하게 나눠보자. 어떻게 되겠느냐. 예, 뻔합니다. 일주일이면 다 들쭉날쭉해져요. 완전히 거지들 또 한 500만 명은 생겨날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현실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짧게 해드렸는데 물론 저도 계속 생각 중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배우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이냐죠.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연구해야 될 것이냐. 예. 어떻게 인류가 좀 더 행복해질 것이냐. 예. 그런 생각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고 실험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사실은 뭐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뭐 깊이 들어가자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못 찾아냈을 뿐. 지금 온 인류는 지금 급격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인류의 역사라는 게, 인류의 문명이라는 게 발전하다 보면 지금 KSJ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은 전쟁이 멈추지 않고 싸움이 멈추지 않지만 어느 시점에서 발전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싸움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전 인류가 찾아내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운이 좋으면 빠른 시간 내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발전 속도라는 것은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속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발전해 왔느냐 아닙니다. 그럼 속도가 일정한 상태로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를 가진 속도처럼 점점 빨라져 왔느냐? 아닙니다. 속도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속도의 그 발전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부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류가 곧 조만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인류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순간이 오긴 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거의 확실해요. 근데 언제냐는 거죠. 그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올 수도 있다. 생각보다. 혹은 늦어질 수도 있지만 KSJ니 이 희망 고문 전문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